안녕하세요. 심리 리버스 바이 읽어주는 심리학의 마인드 해커입니다. 오늘은 부와 행복을 결정짓는 심리 법칙 중 부의 심리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3학으로 구성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심리적 효과도 영상 뒷부분에 설명해드리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난해지기로 결심한 이유. 여러분은 오늘 아주 성실하게 가난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 최저가를 검색하며 남들이 좋다는 주식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성실한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합리적인 노력이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감옥 안에서 마케터가 던져준 미끼를 물고 있을 뿐이죠. 왜 당신은 세일 품목을 사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까요? 왜 똑똑한 당신이 투자 시장에서는 유독 눈먼 돈을 뿌리고 다닐까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내일의 당신은 오늘과 절대 같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조차 누군가의 설계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제일막 판단의 감옥. 당신의 뇌는 이미 해킹당했다. 제1장 닻을 내리는 순간 시작되는 편향.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50만 원이 아무 이유 없이 빠져나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밤잠을 설치며 은행에 항의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이런 식의 심리적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분 좋게 말이죠. 단돈 10만 원의 가치도 없는 물건을 50만 원에 사면서 정말 싸게 잘 샀어라며 스스로를 대견해 합니다. 숫자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첫 번째 제시된 숫자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무려 30% 이상 왜곡됩니다. 이 30%의 차이가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평생 모은 자산을 헐값에 넘기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평생 누군가가 설계한 숫자 놀이터에서 충실한 기부자로 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죠. 거대한 유조선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수톤 무게의 거대한 쇠뭉치, 닻을 내립니다. 일단 닻이 바다 깊숙이 박히면 그 배는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닻을 내린 지점 주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앵커링 효과, 즉 기준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백화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전시대에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걸려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방을 팔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뇌 속에 500만 원이라는 묵직한 닻을 박아넣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일단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박히고 나면 그 다음 옆에 놓인 150만 원짜리 가방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렴해 보입니다. 원래라면 50만 원도 고민했을 물건인데 500만 원이라는 기준점 때문에 150만 원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둔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오로지 닻이 내려진 위치에서만 가치를 측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투자 시장은 더 처참합니다. 10만 원 하던 주식이 5만 원으로 반토막 나면 사람들은 반값 세일이라며 달려듭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의 영광이었던 10만 원이라는 숫자에 닻을 내리고 지금의 5만 원이 싸다는 착각에 빠져 소중한 자산을 밀어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냥꾼들이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합리적인 척할 때 가장 환하게 웃습니다. 당신이 기준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하며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실은 설계자가 정해놓은 가격표에 정확히 명중한 셈이니까요. 닻은 한번 내려지면 스스로 들어올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닻은 단순히 숫자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풍경, 매일 듣는 소리, 심지어는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광고 한 줄이 당신의 취향까지 조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가방을 예쁘다고 느낀 진짜 이유, 그 불쾌한 진실이 바로 다음 장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당신의 안목은 진짜 당신의 것일까요? 제2장 매일 보는 것이 사랑이 되는 이유.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오늘 아침 결제한 커피 브랜드,
그리고 어제 장바구니에 담은 그 물건까지.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고결한 안목과 취향으로 선택된 결과물이라고 확신하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의 80% 이상은 본인이 왜 그 브랜드를 선택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익숙해서 좋아 보여서라고 답할 뿐이죠. 하지만 15년 차 분석가로서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취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노출에 덫에 발을 들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 챕터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남이 정해준 취향을 자신의 안목이라 착각하며 살게 될 겁니다. 수천만 원의 마케팅 비용이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해킹하는지 그 불쾌한 진실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낭만의 아이콘이지만 1889년 건립 당시에는 파리 시민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악마의 철골물 도시의 흉물이라며 침을 뱉고 철거 시위까지 벌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비난은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가치가 추가되지 않아도 그저 반복해서 눈에 띄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것을 친숙함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숙함을 호감으로 오인하게 되죠. 낯선 것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마법의 성배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드라마 속 주인공의 책상 위에 뜬금없는 비타민 음료를 올려두고 유튜브 광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그 로고와 이미지를 강제로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손이 특정 제품으로 향하는 순간 뇌는 속삭입니다. 내가 예전에 본 적 있는 익숙하고 좋은 제품이야. 사실은 그저 어제 넘긴 광고의 잔상일 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믿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익숙한 선택지에 돈을 지불한 노출의 노예가 된 셈입니다. 자산 시장에서도 이 노출의 저주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경제 뉴스에서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특정 테마주, 신문 지면을 도배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조심하십시오. 이들이 반복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때릴 때 여러분의 뇌는 그 위험한 상품들을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가짜 안정감에 속아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불확실한 곳에 밀어넣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안목은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익숙함이 여러분의 고유한 기준을 완전히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덫을 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갑은 밑빠진 독처럼 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 장치가 여러분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숫자에 묶이고 노출에 세뇌당한 여러분을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슬쩍 밀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정해진 길로 가도록 옆구리를 찌르는 그 교묘한 기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자유의지마저 어떻게 앗아가는지 제3장에서 그 잔인한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누른 그 구독 버튼, 정말 여러분만의 순수한 의지였다고 확신하시나요? 그 소름 돋는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2막 조종당하는 본능 시장이 당신을 사냥하는 법. 제3장 나도 모르게 옆구리를 찔리다. 여러분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의 100% 순수한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했다고 확신하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3만 번 이상의 선택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중 무려 90% 이상은 여러분의 뇌가 내린 자발적 결론이 아닙니다. 누군가 설계해놓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등 떠밀린 결과일 뿐이죠. 지금 이 챕터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평생 본인이 주인공인 줄 착각하며 남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엑스트라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왜 항상 가벼운지 그 소름 끼치는 이유를 지금 바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심리적 무기인 넛지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넛지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입니다.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교묘하게 판을 깔아두는 기술이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소변기 중앙에 작은 파리 스티커 하나를 붙였을 뿐인데 소변이 밖으로 튀는 양이 80%나 줄었습니다.
깨끗이 사용하세요라는 100마디 경고문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파리를 맞추겠다는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청소 비용을 아끼려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움직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파리 스티커가 우리 경제 생활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독 서비스의 첫 달 무료 버튼이 왜 그렇게 크고 화려할까요? 해지 버튼은 왜 구석진 곳에 숨어 찾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가입하기는 쉽고 나가기는 힘든 개미지옥 같은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기 버튼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는 것, 퇴직연금 가입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 모두가 여러분의 게으름과 본능을 이용해 옆구리를 찌르는 정교한 넛지입니다. 자산관리에서도 넛지는 여러분의 눈을 가립니다. 금융사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펀드나 인기 급상승 종목 리스트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수익률을 위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팔고 싶은 상품으로 여러분을 유도하는 파리 스티커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은 설계자가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걷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넛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 소중한 자산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넛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밀려 도착한 그곳에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장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옆구리를 찌르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뇌를 쾌락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중독의 알고리즘 말입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창을 한순간도 떠나지 못하고 도박 같은 투자에 전 재산을 거는 걸까요? 뇌가 설계된 방식 그 자체가 결함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 잔인한 중독의 경제학을 공개합니다. 한 번 빠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그 늪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4장 도박에 빠지는 뇌의 치명적 결함.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설계한 심리적 도박장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간의 뇌는 100% 확실한 보상보다 단 10%의 확률로 주어지는 불확실한 보상에 무려 3배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창을 하루에 수십 번씩 열어보거나 비트코인 그래프의 미세한 움직임에 심장이 뛴다면 이미 뇌의 회로가 해킹당한 상태입니다. 이 챕터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운 좋게 터질 한 방만 기다리며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통째로 저당 잡힌 채 살게 될 겁니다. 15년 차 분석가로서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스키너가 진행한 잔인하고도 명확한 실험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상자 안에 쥐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는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옵니다. 쥐는 배가 고플 때만 버튼을 누르죠. 그런데 두 번째 상자는 다릅니다. 버튼을 눌러도 먹이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보상이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의 쥐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미친 듯이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보상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 쥐의 뇌를 지배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기제인 부분 강화 효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바로 그 스키너의 상자입니다. 주식시장의 상한가, 코인 시장의 급등, 그리고 가끔 터지는 대박 수익률은 여러분에게 주는 불규칙한 먹이입니다. 이번에는 터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본전은 찾겠지라는 그 신락 같은 기대감이 여러분을 시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됩니다.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도박사처럼 여러분은 불확실한 보상을 얻기 위해 도파민이라는 마약에 취해 소중한 근로소득을 불확실한 투기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설계자들은 여러분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자극적인 뉴스를 던져줍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시작한 투자가 어느새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사육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파멸을 지켜본 분석가로서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불규칙한 보상에 중독된 뇌는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의 행운에 인생을 거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설계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주식앱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미묘한 긴장감은 설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깎여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가 중독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혼자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위험한 선택을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 그 벼락거지의 불안함이 어떻게 대중의 광기로 변해 당신의 마지막 자산까지 앗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5장에서 그 집단적 파멸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중의 지혜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오답이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제5장 대중이라는 이름의 괴물. 명백한 오답을 정답이라고 외치는 사람 10명 사이에 여러분이 혼자 서 있다면 과연 끝까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75%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틀린 답을 선택할 때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기꺼이 그 오답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실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전 재산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장을 넘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대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산이라는 목적지로 떠내려가게 될 겁니다. 15년 차 분석가로서 단언하건대 대중의 뒤를 따르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자살행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증명하는 서늘한 실험 하나를 마주해 보시죠.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길이가 확연히 다른 선분 3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피실험자들에게 일부러 가장 짧은 선분이 가장 길다고 답하게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틀리지 않았을 성인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멀쩡한 눈을 두고도 가짜 정답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조 효과입니다. 인간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공포를 죽음보다 더 무겁게 느낍니다. 이 본능이 경제시장과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포모에포에모, 즉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라고 부르죠. 더 잔인한 진실은 밀그램의 실험에서 드러납니다. 권위 있는 박사가 명령하자 평범한 시민의 65%가 비명을 지르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거나 전문가가 시켰다는 명분만 있다면 자신의 도덕성조차 기꺼이 내팽개칩니다. 투자 시장도 똑같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추천하고 단톡방에 수천 명이 환호하며 뉴스에서 연일 호재를 떠들면 여러분의 뇌는 비상경보를 해제합니다. 남들도 다 사는데 별일 있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대중의 광기는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여러분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상식으로 둔갑시킵니다. 남들이 고점에서 환호할 때 같이 박수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같이 도망치고 계신가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집단 최면에 걸린 상태입니다. 15년 동안 시장의 꼭대기에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을 따라갔을 뿐이죠. 대중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다음 희생양을 찾아 나설 뿐입니다. 혼자 다른 길을 걷는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영원히 대중의 먹잇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왜 우리는 실패할 줄 뻔히 아는 선택을 반복하는 걸까요? 왜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갑자기 딴짓을 하거나 스스로 망가질 구실을 미리 만들어두는 걸까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뇌가 부리는 아주 비겁하고도 치밀한 수작 때문입니다. 성공보다 실패의 핑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의 은밀한 전략, 그 자기 핸디캡의 정체가 제6장에서 낱낱이 밝혀집니다. 당신이 어제 내린 그 결정,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망칠 구멍을 파놓은 것이었을까요? 제3막 자아의 방어선, 당신이 가난한 이유를 찾는 법. 제6장 실패를 예약하는 비겁한 전략. 중요한 투자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집안 청소를 시작하거나
평소 보지도 않던 영화에 탐닉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나요?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은 결정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순간에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딴짓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입을 자존감의 상처를 막기 위해 뇌가 미리 파놓은 심리적 도랑입니다. 오늘 이 장을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평생 본인의 잠재력을 스스로 깎아먹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집하는 패배의 전문가로 살게 될 겁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인 진짜 이유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설치해둔 이 비겁한 방어막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핸디캡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육상 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일부러 신발끈을 느슨하게 묶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달렸는데도 졌을 때 실력이 모자라서라는 진실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죠. 대신 신발끈을 핑계 삼아 끈만 제대로 묶었어도 내가 이겼을 텐데라는 가짜 위안을 얻으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상처받지 않는 자아를 지키는 것에 훨씬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수 타이밍에 일부러 정보를 소홀히 보거나 술을 마시는 등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부여합니다. 실패해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라고 도망칠 구멍을 파놓는 셈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이 전략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파괴합니다. 손실이 나기 시작할 때 냉철하게 분석하기보다 바빠서 대응을 못했다거나 운이 없었다는 변명 뒤로 숨어버립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내뱉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학습 기회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뼈를 깎는 분석을 하는 사람에게만 수익을 허락하죠. 하지만 자기 핸디캡 뒤에 숨은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관합니다. 자존감이라는 작은 유리그릇을 지키려다 자산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과 회피 본능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족쇄입니다. 진짜 부자는 실패했을 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핑계라는 진통제 뒤로 숨지 않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만이 부의 계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핸디캡을 걷어내십시오. 발가벗겨진 실력을 마주하는 그 두려움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자산은 우상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타인이 여러분의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기 시작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 사실은 누군가의 치밀한 암시와 세뇌에 의한 결과라면요. 사랑하는 연인, 신뢰하는 멘토, 심지어는 사회라는 거대한 집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심리적 인질로 만드는지 그 잔인한 지배의 기술을 아셔야 합니다. 제7장에서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가스라이팅과 지배의 심리학, 그 소름 끼치는 실체를 폭로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 중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은 몇 %나 될까요? 나를 잃어버리는 지배의 기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전 재산을 노리는 사냥꾼이라면 당신은 알아챌 수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90% 이상은 자신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산을 탕진합니다. 심지어 나를 망가뜨리는 상대방을 오히려 은인이라 믿으며 마지막 남은 종잣돈까지 바치기도 하죠. 오늘 이 장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정교한 심리적 꼭두각시가 되어 당신의 인생과 부를 통째로 상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둑은 담장을 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력을 훔쳐 당신 스스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인지 능력을 마비시키는 지배의 기술인 가스라이팅의 잔혹한 정체를 공개합니다. 연극 가스 등에서 남편은 집안의 불빛을 어둡게 조작한 뒤 어둡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내가 예민한 거야 라며 비난합니다. 아내는 반복되는 암시에 결국 자신의 감각을 부정하고 남편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이것이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면 더 처참해집니다. 신뢰를 가장한 조언자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경제를 너무 몰라. 나니까 이 정보를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오직 자신만이 정답인 것처럼 판을 짭니다.
당신의 뇌는 어느새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고 그들의 입만 바라보는 심리적 인질이 되고 맙니다. 더 소름 돋는 현상은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인질이 자신을 잡고 있는 범인에게 오히려 유대감을 느끼고 편을 드는 이 모순적인 현상은 투자 시장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나를 착취하는 시스템 혹은 나를 파멸로 이끈 리딩방 방장이나 투자. 사기꾼을 비난하기는커녕 그분이 아니었으면 더 크게 망했을 거야라며 감쌉니다.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손을 생명의 은인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지배자들은 공포와 안도감을 교묘하게 번갈아주며 당신의 영혼을 길들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리는 동안에도 당신은 그들이 던져주는 달콤한 위로의 독배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을 뿐입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파멸의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지배당하는 자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주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당신 스스로 분석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당신의 직관을 부정하게 만들고 당신의 부족함만 강조하는 관계는 조언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그들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의 계좌는 영원히 타인의 욕망을 채우는 사냥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독한 연기를 걷어내고 당신의 눈으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리적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항상 시작만 거창하고 끝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실패한 과거의 기억은 이토록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당신의 뇌 속에 숨겨진 이 찜찜함의 정체만 안다면 당신은 이 고통스러운 미완의 삶을 끝내고 당장 실행에 옮기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부의 추월 차선으로 밀어넣어줄 마지막 심리 엔진 자이가르닉 효과의 놀라운 반격이 제8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 설계도를 단번에 완성해버릴 마지막 퍼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3학 주도권의 회복 마이너스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라. 제8장 미완성의 찜찜함을 동력으로. 여러분, 혹시 첫사랑을 왜 아직도 잊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성공한 기억보다 실패하거나 중단된 기억을 무려 2배 더 선명하게 각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찜찜한 기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공부와 투자의 미련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시작만 거창하고 끝은 없는 미완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남들의 성공만 구경하게 될 겁니다. 부자가 되는 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설계된 이 미완성의 고통을 역이용하는 기술, 그 단 하나에 모든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은 식당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수십 명의 복잡한 주문을 완벽하게 기억하다가도 계산이 끝나자마자 그 내용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모습이었죠. 우리 뇌는 매듭지어지지 않은 과제를 일종의 심리적 부채로 인식합니다.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뇌의 한쪽 구석에서 계속 경보를 울려대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죠. 이것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만 보며 투자를 미루고 있을 때 느끼는 그 불쾌한 찜찜함은 사실 여러분의 뇌가 빨리 이 일을 끝내고 나를 쉬게 해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탄 사람들은 이 찜찜함을 회피하지 않고 연료로 씁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지식을 갖춘 뒤에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사실 시작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액수라도 단 한 페이지의 분석이라도 일단 저질러 보십시오. 뇌는 일단 시작된 일을 끝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뇌의 미완성의 찜찜함을 심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은 자는 동안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찜찜해서라도 공부하게 되고 불안해서라도 분석하게 만드는 이 심리적 엔진을 장착해야 비로소 부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지능도 자본금도 아니었습니다. 미완성의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매듭을 지었느냐의 차이였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1막부터 7막까지의 그 수많은 심리적 함정을 알고도 제자리 걸음이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뇌의 설계도를 이용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다시 그려질 겁니다. 닻에 묶이지 않고 노출에 세뇌되지 않으며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직 여러분만의 속도로 걷기 시작하십시오. 뇌가 보내는 그 불편한 신호를 실행의 동력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비로소 정직하게 우상향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평범한 대중이 결코 알 수 없는 인생 설계도의 핵심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잔인하고도 정교한 심리학적 통찰은 거대한 퍼즐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운이라고 믿었던 영역조차 사실은 정해진 확률의 게임이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상위 1% 부자들만 비밀리에 공유하는 운의 흐름을 강제로 바꾸는 통계적 치트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마주할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 그 소름 돋는 시작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만간 그 봉인을 해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막 판단의 감옥. 당신의 뇌는 이미 해킹당했다. 제1장 닻을 내리는 순간 시작되는 편향. 앵커링 효과. 백화점 1층에서 500만원짜리 가방을 먼저 본 뒤 50만원짜리 지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와, 정말 싸다. 라며 안도감을 느끼셨다면 당신의 뇌엔 이미 거대한 닻이 내려진 겁니다. 앵커링 효과는 우리가 처음 접한 정보에 심리적으로 묶여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기준점 편향이라 부르죠. 판매자는 의도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먼저 제시합니다. 당신의 뇌가 그 숫자를 가치 측정의 기준으로 삼게 만들기 위해서죠. 500만원이라는 닻이 내려진 순간 50만원은 합리적인 소비로 둔갑합니다. 사실 그 지갑의 본질적 가치는 10만원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닻에 묶여 스스로가 얼마나 영리한지 자찬하며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신이 내린 결정이 당신의 취향 때문이라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2장 매일 보는 것이 사랑이 되는 이유. 단순 노출 효과. 파리의 에펠탑은 건립 당시 파리 시민들이 악마의 철골이라며 침을 뱉던 혐오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로맨틱한 상징이 되었죠. 비결은 단순합니다. 매일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드라마에 뜬금없는 커피 믹스를 등장시키고 유튜브 광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는 이유는 당신을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망막에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집어든 그 샴푸 정말 성분이 좋아서 고르셨나요? 아니면 어제 본 광고 때문일까요? 이처럼 익숙함은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호감을 조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근함을 이용해 누군가 당신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2막 조종당하는 본능. 시장이 당신을 사냥하는 법. 제3장 나도 모르게 옆구리를 찔리다. 너치 효과. 소변기에 파리를 그리세요. 이 한 문장이 수조 원의 청소 비용을 아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하여 선택을 유도하는 너치의 힘입니다. 경제정책이나 마케팅 현장에서 너치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을 기본 설정으로 해두는 것만으로도 가입률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선택지가 좁혀진 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셈입니다. 너치는 효율적이지만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클릭한 추천 상품이 과연 당신을 위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재고 처리를 위한 교묘한 유도일까요? 자, 이제 이 너치가 중독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제4장 도박에 빠지는 뇌의 치명적 결함. 부분 강화 효과. 왜 인간은 매번 당첨되는 게임보다 10번에 한 번 터지는 게임에 더 열광할까요? 스키너의 실험에서 쥐들은 보상이 불규칙하게 주어질 때 버튼을 가장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이를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은 뇌에서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주식시장의 상한가, 비트코인의 급등, 그리고 가끔 오는 전 연인의 연락이 당신을 망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당신을 시스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쇠사슬이 됩니다. 당신이 손절을 못하고 모니터 앞을 지키는 건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불규칙한 보상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만 중독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옆 사람도 그 옆 사람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다면요. 제오장 대중이라는 이름의 괴물 동조 효과와 밀그램 실험. 길이가 다른 선분 3개를 보여주고 모두가 틀린 답을 말할 때 당신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나요?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눈앞의 진실을 부정하고 대중의 오답에 동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밀그램의 복종 실험입니다. 65%의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자의 명령 한마디에 타인에게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벼락거지가 될까 두려워 FOMO 고점에서 주식을 사는 행위도 본질적으로는 이 동조 효과와 같습니다. 대중의 광기 속에 있으면 나의 책임감은 분산되고 비합리적인 행동도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반토막 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걸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이 고통을 견디는 걸까요? 제3막 자아의 방어선 당신이 가난한 이유를 찾는 법. 제6장 실패를 예약하는 비겁한 전략 자기 핸디캡 전략. 중요한 투자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술을 마시거나 시험 전날 밤샘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술 때문에, 게임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변명할 거리를 미리 만드는 자기 핸디캡 전략입니다. 우리 자아는 진실보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경제적 실패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탓, 정부 탓, 정보 탓을 하며 내면의 나약함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 비겁한 방어벽이 당신을 성장으로부터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스스로 만든 핸디캡 뒤에 숨어있는 한 당신의 계좌는 결코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타인에 의한 심리적 지배와 만난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제7장 나를 잃어버리는 지배의 기술 가스라이팅과 스톡홀름 증후군. 나를 착취하는 상사를 옹호하거나 나쁜 연인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혀를 차본 적 있으신가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범인에게 동화되는 모순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경제 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는 가스라이팅은 우리 주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넌 이게 아니면 안 돼. 시장은 원래 이런 거야라는 가짜 정보들에 반복 노출되면 당신은 지배자의 논리에 스스로를 맞추게 됩니다.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 부의 추월 차선은 영영 멀어집니다. 이제 이 모든 심리적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열쇠를 드릴 시간입니다. 과연 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3학 주도권의 회복 마이너스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라. 제8장 미완성의 찜찜함을 동력으로 자이가르닉 효과. 왜 우리는 첫사랑을 잊지 못할까요? 왜 드라마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끝날까요? 미완성된 과제를 완성된 것보다 더 잘 기억하는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매듭지어지지 않은 일을 일종의 심리적 부채로 인식해 계속 신경을 씁니다. 이를 당신의 불을 쌓는 도구로 바꾸십시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시작조차 못하는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대신 아주 작은 공부나 투자를 저질러 보십시오. 뇌는 시작된 일을 끝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찜찜함이 당신을 공부하게 하고 분석하게 하며 결국 실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배운 심리 기제는 당신을 가두는 벽이 될 수도 성공으로 이끄는 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당신의 미완성된 불을 완성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그 불편한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지도 모르니까요.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글을 작성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